선수가 오자마자 시합을 뛰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 다리내 쏩니다. 옆에서 중앙 속도 가로막혔습니다. 정원의 2단 연결. 메가 성공입니다. 점수는 1대1. 강한 서브 이소영이 맞습니다. 뒤쪽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박은진. 강소희 이제 짧아요. 다리 스파이크 가로막힙니다. 7대5. 사실 지금 태국 리그가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시즌 종료하자마자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온 거고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촘촘하게 지켰습니다. 에멘서 멀리 뿌렸고 이소영 성공입니다. 이소영 띄워놓고 멀리 지하 쪽으로 스파이크 어택커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하에 스파이크 블록아웃 쳐.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공격도 공격인데 지금 메가가 어택커버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관장의 선수들이 공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안혜진 백더스로 보냈고 윤지현 오른쪽 강타. 야 드디어 지금 점수가 나옵니다. 올려놓고 다림 메가가 살려요. 다림의 V리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의 리시브 중앙에 정면. 그러니까 리시브가 잘 되면 정관장은 때릴 선수가 너무 많아요. 중앙 쪽의 높이가 GS 칼텍스보다는 월등히 좋잖아요. 예. 넘어왔어요. GS의 찬스볼 백터 실바 잘 지키고 있었어요. 살렸고요. 다시 한번 찬스는 GS. 백터스로 강타 블루카.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오픈. 블록아웃 득점 크게 쳐내는 지합니다. 네트를 스치고 붙어오는 볼. 푸시 살렸어요. 이한영이 떨어졌습니다. 문지 안혜진의 선택. 실바 쪽에 떨어집니다. 따라가는 GS 칼텍. 이소영이 잘 받았습니다. 시간차. 메가와 지아가 시간차를 잘하죠. 한달 노예에서 실 김채나 이소영 노란의 커버 반대편으로 스파이크 다시 김채나의 커버 오픈 성공입니다. 김채나 백커스 이선우 다이렉트 킥. 급해요. 네. 그러나 정호영이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25대 21 1세트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짧은 서브 박은진이 받습니다. 그리고 박은진 다리미 받았어요. 9위에서 슛 강타. 야 지금은 좀 떨어지니까 쳐내네요. 강한 서브.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9위에서 슛 이걸 때리네요. 들어갔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연결이 아니었거든요. 안혜진 중앙. 줘야 돼요. 앞에 있더라도 좀 많이 써줘야 합니다. 다리 백커스로 실바의 스파이크. 자 바운드가 됐어요. 반격 찬스 옆에선에 올라갑니다. 지아 강타. 수비됐고요. 안내 연결 안내는 밀 떨어져요. 찬스볼 정관장 옆에서 메가. 지아 너무 높잖아요. 위에서 때리고 있는 지아 선수고요. 다리 잘 받았어요. 중앙 푸시. 오 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다시 한번 실바 연타. 잘 봤는데. 오십니다. 강소희. 그렇죠. 네. 야 강소희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소희 리시브 스파이크. 이제 강소희가 깨어납니다.
정도 되죠. 지하 옆으로 준비되죠? 다리 들어올렸고 김지훈 때려서 넘깁니다. 넘어가요. 네. 수비 됐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이소영 비그. 아, 오바죠. 네. 지금은 문지훈 선수가 안 건드려서 잘한 거예요. 옆에서 지하 이거를 네, 노브록인데. 네. 아웃이에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옆에서 다시 지하를 줘요. 스파이크 소진 비그 실바 준비 달려듭니다. 강타. 자, 한다이가 올려요. 스파이크 동점을 만드는 제들 실바. 지하 성공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됐죠? 조심해야 돼요. 이걸 때리면 안 되죠. 가로막힙니다. 가로막힙니다. 네. 김지훈 달인 바운드가 됩니다. 메가의 스파이크 록아웃 득점. 낙서브 솟구쳐 올랐습니다.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2득점째 메가 밀어요. 박은진 김채나 왼손으로 밀어넣기 지야. 들어왔죠? 23대 19. 리시브 흔들려요. 서브득점 터리. 잘 받았어요. 볼이 맞지 않았고 수비했어요. 강소희 제자리 스파이크. 우위에서 메가 강타 해결을 합니다. 오버핸드 맞고 터치아웃입니다. 결국 2세트도 정관장에 가져갑니다. 네트리스 치며 넘어갑니다. 오른쪽 호위 어택커버 오세요. 달인 노란이 3리치 지하 스파이크 쪽에 떨어집니다. 가운데 푸시 이소영 살렸죠. 메가 강소희 하이볼 스파이크 노란의 디그 지하 메가탄 성공입니다. 사실 지금 뭐 지하 선수라든지 이소영 선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노란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 리시브와 디그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달인의 리시브 스파이크 살렸고 넘어갑니다. 실바가 공을 원해요. 김지원 실바의 강타. 자 살렸고 다시 기회는 GS칼텍스 중년타 넘어지면서 수비됐습니다. 메가 오픈 16대 14. 옆에서 삐속공 수비를 맞고 실바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옆에서 지하에게 타이밍 맞춰 때립니다. 또 되죠? 소위 쪽으로 가는데 빠르게 가요. 스파이크 살리는 노란 지하 강타 블록커 역전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소영 리시브 쳤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커버가 됩니다. 다시 이소영 강타 너무 다른 좋아요. 틱 실바 먼거리 노란이 살립니다. 메가의 백어택 역전을 만듭니다. 지하 높게 들어올립니다. 메가의 백어택 자 살렸어요. 그러나 공격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다시 한번 전반장 염혜선 중앙 후에 열렸어요. 김지원 가운데 권민지 수비로 맞고 역전 찬스 지하 강소희 디그 백커스 실바
정관장이 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3연승으로 3위를 지켜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관장의 완승입니다. 오늘 이 정관장의 쌍포가 제 역할을 해줬는데요.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가 36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GS 칼텍스 실바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승리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센 언니 들과 함께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도 이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이 텐션이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매운맛의 입담을 준비하셨죠? 전 준비했는데요. 김유리 위원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운세를 봤는데 언행에 좀 조심해라. 경고망동 자제. 그리고 풍랑이 불 수 있으니 기력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쓴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봤습니다. 정관장이 봄배구 경쟁자 GS 칼텍스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유리 위원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다고요. 네, 소영이 FA 대박 나겠다. 그리고 네. 그리고 좀 받을 만한 좀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또 오늘은 말 그대로 좀 이소영 선수가 만든 경기라도 해도 조금 가안이 아닐 것 같은데 후위에서는 좀 몸을 사리지 않고 또 리시브로 붙여주고 전위에서는 득점을 내주고 또 이소영으로 시작해서 이소영으로 끝났다고 조금 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정관장을 리시브에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연결할 수 있는 공격 활로가 좀 많은 팀인데 이소영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주니까 염혜선 선수가 아무래도 저렇게 속공을 쓰고 하고 싶은 걸 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소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빠져 있었고 또 풀세트를 좀 소화하지 못했던 3라운드까지는 리시브 효율이 34%였는데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는 4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4라운드는 4승 2패를 하고 5라운드는 5승 1패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지금 봄배구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에이스의 존재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뭐 이소영 선수뿐만 아니고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까지 맹활약하면서 완승을 거뒀던 정관장입니다. 한편 GS 칼텍스 이 중요한 길목에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봄배구 진출을 노리면서 GS 칼텍스가 이 시즌 후반 또 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올 시즌 유독 말이 많았잖아요. 아시아 쿼터 선수로 GS 칼텍스에서 좀 많았는데 네 번째 선수거든요. 시즌을 앞두고 아웃사이더 히터 메디 요쿠 선수를 선택했는데 안혜진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지면서 세터 폰나를 교체했다가 또 한 번 이제 톨레나다 선수로 교체를 했고 또 이 선수가 또 나오지 못하고 기대에 좀 못 미치고 또 이윤신 선수가 잘해줘가지고 설 자리가 없었는데 안혜진 선수가 또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봄배구를 좀 위한 마지막 열쇠로 달인 선수를 선택했는데 또 작가님 여기 써주셨어요. 배구의 달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장충의 봄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좀 키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좀 작지 않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합을 뛰는데 저는 몸 관리도 좀 안 되고 아무리 그 공인구는 똑같아도 이렇게 체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원 감독도 이 달인 선수가 합류하면서 뭐 팀 경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첫 경기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또 어떻게 팀의 보탬이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정관장이 3연승을 거두며 3위를 지켜냅니다. 4위 GS 칼텍스 4연패로 3위와 5점 차까지 멀어집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아주 매운맛 중에서도 매운맛으로 준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운 기록이 나와서 오늘 매운맛으로 준비했는데요. 프로배구 여자부의 단일 시즌이자 통산 최다 23연패 불명의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죠. 2021년 창단해서 3년 차인 막내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였죠. 상대 팀이 득점하고도 세리머니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팀인데
이게 상대 팀에게도 민폐이고 프로 배구를 보고 있는 팬에게도 좀 무기력감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각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페퍼저축은행이 좀 프로다운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시즌은 창단 첫 해니까 좀 봐주고 네. 두 번째 시즌은 과정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세 번째 시즌은 결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시즌이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달라져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은 세 번째 시즌인데다가 전력을 좀 살펴볼까요? 결정적으로 지금 선수단 명단을 좀 보면은 네. 국가대표 공격수 박정환 선수 있고요. 리베로 오지영 선수 있고 지난 시즌에 뭐 부상으로 좀 하차하긴 했지만 선두를 다퉜던 현대건설의 주포 야스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적이 최하위인 것도 문제지만 시즌 성적 보니까 2승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이 전력상에 이 선수들 모았으면 최소 10승은 해야 되거든요. 네. 2승이라는 게 저는 이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고요. 너무 참담합니다. 시작부터 매운맛이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많은 배구 팬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세계가 냉정하다고는 하지만 이 최근 페퍼저축은행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코트에서 또 경기력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선수단 또 코칭 스태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경기력이 코트에서 선수들이 뭉치는 모습이 좀 없어요. 단합력이 없고 또 방관하는 코치진 조트린진 감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를 좀 보면은 선수단 내에서 코트 안에서 단합하는 모습, 파이팅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선수단에서 3, 4, 5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다는 모습, 그러니까 단합할 수 없는 팀 분위기. 그리고 프로 선수들인데 여자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이거든요. 지금 네. 자막이 나오는데 연봉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성적은 최하위. 그리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트 안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돈은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도요. 그리고 트린지 감독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인인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경기 끝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선수들끼리 식단이 물론 미국인이 먹을 수 없는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선수들과 같이 밥을 먹는 횟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정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스킨십이 그 정도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선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수들이 어떤 식단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어떤 컨디션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 메뉴를 먹고 한국 식단을 먹으면서 한국 배구, 한국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외국인 감독은 어떨까 제가 또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대한항공의 토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무조건 빼놓지 않고 한국 선수들과 같이 식단을 먹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수단 뭉치기 어렵죠. 감독도 선수들 케어하지 않죠. 이런 모습이 좀 문제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하고 또 훈련 시간 이외에도 좀 선수들과 조금 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김유리 위원이 계속 들으면서 입을 앙 다물고 할 이야기가 참 많아 보이는데 이 전날 사실 조트린지 감독의 이 작전 타임에 대해서 박미 위원도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유리 위원은 좀 최근 조트린지 감독의 이 경기 운영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박미 위원님처럼 자세하게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연습 중이랑 경기 중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에 맞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범실을 많이 하거나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실수를 많이 하면 불러들어서 좀 호통을 친다거나 대표적으로 김호철 감독님이나 차상현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뭐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어서 뭐 통역을 거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저도 흥국생명 시절에 반다이라 감독님 계셨을 때 네. 통역분이 그 온 혼을 담아서 하셨어요. 화도 똑같이 내시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 감독님은 그 휘어잡는 걸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좀 그런 선수단과 또 감독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외적인 부분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구단 사무국도 조금은 아쉬운 운영을 하는 면도 있어요. 구단 사무국이 사실은 모 기업 직속 지원이 아니고 모 기업과 계약한 마케팅 대행사,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마케팅 대행사라는 점에서 좀 출발이 아쉽다는 면이 있는데요. 창단 때부터 스포츠 구단 운영 경험이 없고 모 기업 직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사실.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어떻게 구단 운영,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전 사실 좀 의아스러웠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부족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에 지금은 웜업존에서 대기하는 전력 외의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즌 초부터 지금 중후반기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과 트레이드를 해서 우리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팀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수와 좀 바꾸든지, 이런 어떤 시즌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또 우리 팀의 지금 성적에 도움이 되게끔 어떤 포지션의 선수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구상도 해야 되고, 혹은 지금 후반기니까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고 영입을 해야 될지, 이런 구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이 전혀 없고, 또 감독 선임도 좀 석연치 않았죠. 아엔킨 감독을 선임했다가 잘 모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조트린진 감독이 늦게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기가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즌 준비가 다른 팀에 비해서 출발이 늦어지니까 시즌 전체 구상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도로공사 박정환 선수 영입하면서 핵심 멤버 이고은 선수를 부상 선수로 내줬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러니까 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기 구단 운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 구단 운영에서의 아쉬움이 또 이렇게 시즌이 연패가 길어지는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기에 박주미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고요. 이게 또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인 것 같은데, 선수들이 계약할 때 아까 그 자막에서도 보셨지만 연봉이 꽤 많이 받잖아요. 우리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우리가 선수들이 계약할 때 연봉 외에 옵션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옵션 계약이 성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우리 성과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 계약을 과하게 했다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을 잘 받으면 더 좀 받고 많이 받고, 성적이 좀 그 시즌에 성적을 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지급이 안 되거나 그렇게 좀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이 옵션 계약이 성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옵션 계약을 그냥 입단 첫 해부터 성적에 대한 기준 제시 없이 그냥 다 주기로 했다는, 일부 선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즌에 성적을 잘 올려야지 나 옵션금을 받을 수 있어라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단 첫 해부터 과한 금전 지급으로 그 다음 시즌에 더 잘해야지, 나 이번 시즌에 더 잘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끌고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나 연봉도 받고 옵션도 받으니까 연봉 삭감도 없으니까 이 선수들에게는 내가 코트에서 더 잘해야 되는 의무감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대우를 받는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건데요. 이 선수들이 실제로 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연봉을 좀 받고 있었던 터라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있었던 GS 칼텍스는 그 채우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나가야 좀 그런 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연봉이 삭감이 없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돈 받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면 출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이런 동기부여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거죠.
확실히 지금 23연패라는 이 기록이 좀 여러 가지의 좀 악영향이 겹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즌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신생팀 창단하는데 거의 4년 가까이 시간이 들었고요. 이 팀에 지금 연봉을 포함해서 구단 운영비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기업 상황이 꽤 좋지는 않거든요. 과하게 표현하면 이 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페퍼저축은행에 있는 선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플레이 하나하나가 유소년 팬들이 보고 있고 유소년 선수들이 보고 있고 내 미래, 내 후배 선수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후배들이 뛸 수 있는 팀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각하셔야 됩니다. 위기의식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당장 전문적인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작할 때 매운맛이 그렇게 매운맛 아닌데라고 하셨던 박주민 기자인데 이 상당히 많은 팬들이 좀 그래도 시원해할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유림 위원도 옆에서 이렇게 코를 벌렁거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성을 페퍼저축은행이 가져야 하는지 선배로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방향성보다는 일단 선수들, 동생들이죠. 동생들한테 뭐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제일 힘든 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선수들이 좀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많은 연봉 뒤에는 많은 책임이 좀 따른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선수들이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히 이 두 분과 함께하니까 한층 더 이 매워진 또 속 시원해진 또 주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취재하시느라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 역시 3위 쟁탈전이 펼쳐집니다. 지켜야 하는 OK금융그룹과 빼앗아야 하는 한국전력의 경기인데요.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14대 11 석점차까지 벌려놨고요. 옆줄 안쪽에 떨어집니다. 들어갔어요. 오늘 브로킹 득점 2득점 있습니다. 리시브 약간 짧았는데요.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다이스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리시브가 되다 보니까 공격의 어떤 다양성이 보여지네요. 네, 석공입니다. OK금융그룹도 석공으로 맞대응합니다. 다시 잘 들어왔어요. 가운데에서 브로킹이 막혔습니다. 2단. 자, 레오가 3단 처리. 넘기지 걸렸어요. 못합니다. 박찬호 선수 투입 성공입니다. 네. OK금융그룹이에요. 예.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레오 강한 서브인데요. 일단 2단 연결됐고 3단 처리 넘어왔습니다. 좋고요. 왼쪽에서 밀어넣기 득점 성공. 23대 20입니다. 석점차 나갔어요. 여기서 범실이네요. 중요한 순간에 서브 범실 세트 포인트 한국전력입니다. 리시브 약간 불어내요. 다시 오른쪽인데요. 뚫어냅니다. 1세트 한국전력. 리시브 잘 됐고요. 가운데에서 신영석 지금과 같이 짧은 서브가 왔을 때 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왼쪽입니다. 브로킹 바운드 됐고 자, 동점 기회 한국전력. 타이스가 동점이에요. 동점 만듭니다. 21대 21. 강한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브로킹 바운드가 되는데요. 지금은 자, 여기서 송이채 선수의 범실이에요. 네. 착지 않은 과정인가요? 네트 건드렸어요. 마지막에 박명우의 서브, 중요한 서브입니다. 넘어왔고요. 올라갑니다. 가운데 석공. 역시 리시브 약간 짧았어요. 레오가 처리합니다. 24대 24 동점. 세트 포인트에서 다이스의 서브 들어갔어요. 올라갑니다. 레오가 자, 그러나 넘어왔고 다시 레오. 26대 26 동점. 5번째 듀스. 리시브 불안합니다만 임상진. 자, 지금은 손가락 맞았나요? 의도적인 터치아웃이었고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보이는데요. 임성진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네오 쪽으로 갑니다. 한국전력이 2세트도 가져갑니다. 야, 지금 12대 6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직선 공격 성공합니다. 서재덕입니다. 묶여 있죠. 예, 13대 7이 됐습니다. 석공입니다. 또 한 번 신영석. 15대 8이고요. 이번엔 짧은 서브. 네오 쪽으로 갑니다. 네오의 득점. 오랜만에 점수 올려줍니다. 20이 짧았어요. 왼쪽입니다. 자, 유헤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타이스 페인트. 자, 수비 실패예요. 이렇게 되면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OK 금융그룹인데요. 서브까지 자, 점수로 서브가 연결됩니다. 임성진의 서브 득점. 자지환 석공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석공은 10개 기록하고 있는 카이스 선수고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23대 16입니다. 오늘 임성진 선수 강한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한데요. 2단 3단데요. 들어왔어요. 이 공을 처리해 줍니다. 24대 18 매치 포인트. 어느 쪽일까요? 고위에서 자, 타이스 걸렸고요. 레오가 뜹니다. 넘어옵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이렇게 끝내네요. 임성진이 끝냅니다. 25대 18로 한국전력이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둡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승리입니다. 임성진 선수와 타이스 선수, 서재덕 선수와 신영석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OK 금융그룹 상대의 공격력에 밀리며 결국 패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3위에 올라섭니다. 박주민 기자, 오늘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부 경기에서 정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단 3글자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영석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신영석 선수가 정말 잘했거든요. 신영석 선수 하면은 올 시즌에 남자부 최초 블로킹 1200개, 미들 블로커 최초로 4000득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브 300득점까지 기록도 참 많은데요. 경기 뛰었다고 하면 새 기록을 쓰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는 5라운드에서 속공이 9위까지 밀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레전드다, 이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1세트에 속공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을 이끌었는데 제가 픽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2세트에 OK금융그룹보다 좀 1.5배 많은 범실을 범하면서 이 한국전력이 끌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신영석 선수가 추격을 마련하는 속공을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2세트에선 26대 26 상황에서 속공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고 또 세트 승리를 따내왔거든요. 3세트에도 이 신영석 선수가 속공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하면서 오늘 시즌 최다 타인 속공 12개, 그리고 속공 성공률이 무려 92%였어요. 세터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이 베테랑들이 이렇게 100%의 성공률을 활약해주는 이 활약을 한다면 이렇게 든든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날개 활용도도 좋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미들 블로커들이 신영석 선수를 비롯해서 조근호 선수도 좋았거든요. 속공 활용도가 이렇게 좋으면 그야말로 세터는 너무 좋았을 거고 감독님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 완벽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이 승리하면서 이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이 오늘 승리로 3위 자리를 빼앗습니다. 상대 OK금융그룹 3위와 승점과 승수는 같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며 4위로 내려갑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두 자리를 되찾으려는 현대건설과 봄 빼고 희망을 이어가려는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스팸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현대건설 40%, IBK 기업은행 60%로 더 많은 스팸이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4번의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IBK 기업은행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스팸이 더 많습니다.
4라운드까지의 현대건설의 조직력은 좀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5라운드 들어서는 조금 흔들리고 있고 반면에 기업은행은 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5라운드만 좀 두고 본다면 조직력이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행이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고 또 아베크롬비가 지금 경기당 27득점을 해주고 있고 또 표승주랑 황민경 선수도 이 아베크롬비 선수의 짐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로운 블로킹이 나왔죠. 최정민 선수가 득점도 많이 하고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저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최근에 현대건설이 리시브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이날은 좀 서브로 밀어붙이는 것도 좀 괜찮은 작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IBK 기업은행 경기 이후에 또 김유리 위원이 김호철 감독한테 이 외국인 선수에게 더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혹시 좀 전달받은 이야기가 있나요? 감독님이 이 프로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마디를 하자면 감독님이 원래 호통을 많이 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경기 때 최정민 선수가 미스를 하고 들어올 때 조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그냥 화를 내셨으면 좋겠다. 저런 표정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감독님 화를 좀 더 많이 내세요. 호통 치시는 게 더 잘 어울리신다. 네. 또 그 덕분에 또 선수들도 더 집중력 높게 또 경기를 치르면서 IBK 기업은행이 시즌 후반 또 봄 빼고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전망해 보시죠. 다시 한번 선두 탈환을 노리는 우리카드와 7연패 탈출을 노리는 KB 손해보험이 격돌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함께 만나보시죠. 남자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대다수가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오늘 정말 입이 제대로 풀린 것 같습니다. 박주민 기자의 이 프리뷰 역시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쉽고 순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순위표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상대전 모두 우리카드에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카드의 승리를 전망한 스팸이 많았습니다. 우리카드는 19승 11패, 승점 58점, 1위 대한항공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채 19승 10패, 승점 56점으로 2위에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미리 보는 챔프전 같았던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졌지만 자력으로 1위 탈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선두 자리 뺏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여기에 새 외국인 선수 아르템 합류가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KB손해보험 만난 게 좀 긍정적인 요소죠. 이번 시즌에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고 또 맞대결 기록을 좀 봐도 공수에서 모두 우세했기 때문에 무난히 선두를 탈환할 전망이 있습니다. 또 선두 탈환을 위해서 직전 경기 클러치 상황에서 큰 경기 경험을 부족을 드러냈던 김지한 선수 자신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최근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요.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순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 끝나고 선두 자리가 바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남자부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5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기호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V리그 남자부 경기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여자부 대한민국과 중국의 탁구 8강전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